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95명으로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60살에서 74살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 예약률은 최종 80.6%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이 내일 새벽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상반기 마지막 물량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7만 7천 회분은 오늘 출하됩니다. 오는 21일 봉쇄 조치를 풀겠다는 영국이 다시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로 포르투갈 입국자를 자가 격리하는 등 변이 차단에 나섰습니다. 미 백악관이 랜섬웨어 공격을 테러에 상응하는 수사 대상으로 격상했습니다. 최근 미국 민간 기업을 겨냥한 해외 해킹 조직의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회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695명 추가돼 누적 14만 2,85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674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19명이 확진됐습니다.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전국 모든 시 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1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969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늘어 151명이 됐고 신규 해외 유입은 21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34만 2천 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708만여 명이 됐습니다. 2차 접종자는 2만 5천여 명이 추가돼 누적 22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만 60살에서 74살 어르신들의 백신 예방접종 예약률이 80%를 넘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고령층 백신 예약률이 80.6%로 높게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이 같은 예약률은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켜내고 일상 회복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권덕철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708만 명으로 접종률은 인구의 13.8%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34만 명이 넘는 분들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제 마감된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 예약률은 80.6%로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6월에는 7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예정으로 이상 반응 신고 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상 반응 신고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마지막 물량인 87만 7천 회분이 오늘 추가로 출하됩니다.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직접 구매 계약을 통해 확보한 물량 2천만 회분의 일부입니다. 당초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총 723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출하 과정에서 1만 회분이 늘어 총 724만 회분이 제공됩니다. 5월 중순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꾸준히 큰 물량으로 국내에 공급됐습니다. 오늘 출하분을 포함한 국내 공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총 881만 3천 회분에 이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해외에 공유하겠다고 밝힌 백신 8천만 회분 가운데 2,500만 회분의 세부 지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발병이 급증했지만 백신 접종이 저조한 나라와 한국 등이 파트너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달 말까지 전 세계에 공유하겠다고 한 백신은 8천만 회분. Our nation is going to be the arsenal of vaccines for the rest of the world. We'll share these vaccines in the service of ending the pandemic everywhere. And we will not use our vaccines to secure favors from other countries.
그 가운데 먼저 2,500만 회분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국이 정해졌습니다. 백악관은 먼저 1,900만 회분을 코백스를 통해 코로나19가 급증하지만 질병에 취약한 국가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미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600만 회분은 이웃 국가와 파트너 나라인 우리나라, 가자지구나 이라크 등 위기를 겪는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It recognizes our closest neighbors, Canada and Mexico, which received our first shared vaccines, and friends like the Republic of Korea, where our military shares a command. 다만 각 나라에 보낼 백신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지원 백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얀센 백신 101만 회분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얀센 백신을 실은 항공기가 곧 한국으로 출발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지원은 자국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진 데다 백신 생산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It's fair to say that we're far ahead of where anyone thought we would be in our fight against the virus. And importantly, we have secured enough vaccine supply for all Americans. 백악관은 대유행 종식은 모든 곳에서의 종식을 뜻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인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이 내일 새벽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얀센 백신을 실은 우리 군 수송기가 내일 새벽 1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은 긴급 사용 승인과 식약처 자체 품질 검사 등을 거쳐서 오늘 10일부터 열흘간 접종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 접종 대상자는 30살 이상 60살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370만 명 중 사전 예약한 89만여 명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세계 각국에 지원할 코로나19 백신 2,500만 회분에 대한 세부 계획을 공개하면서 대가성이 아니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백신을 공유하는 것은 팬데믹 종식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이며 그 어떤 나라에도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도와야 할 입장이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백신 지원만이 충분한 해결책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내 기숙학교에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참여학교는 100명 이상 기숙사를 운영하는 서울시내 학교 19곳이고 대상은 기숙사 입소자와 교직원 등 5,458명입니다. 이들은 이번 주 기숙사 퇴소 때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7주 동안 기숙사를 입퇴소할 때 일주일에 2번씩 키트를 사용해 검사하게 됩니다. 어제 서울 강남의 로봇고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자가검사 키트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콜센터와 물류센터 자가검사 키트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6만 6천여 건의 검사에서 확진자 3명이 확인됐습니다. 자가검사 키트 학교 시범 사업은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이를 수용하면서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자가검사 키트가 검증되지 않아 민감도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학교 적용에는 시기상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해 수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해서 퇴출 위기에 처한 이른바 좀비 기업이 사상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고 잘 안 되는 기업은 더 안 되는 수익성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외부감사 대상 제조업과 비제조업 등 법인기업 2만 5천여 개의 경영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1년 내내 지속한 지난해 기업 매출은 2019년보다 평균 3.2% 감소했습니다. 2019년 마이너스 1.0%에 이어 2년 연속 뒷걸음질한 것입니다. 감소폭 마이너스 3.2%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습니다. 매출 감소 타격은 제조업이 더 컸습니다. 마이너스 3.6%로
비제조업 마이너스 2.6%보다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뜻하는 이자 보상 비율이 100%도 안 되는 한계 기업, 즉 좀비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좀비 기업의 비중은 34.5%로 1년 새 3.5%포인트 높아져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00개 기업 가운데 34개가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작년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업종들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나 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 정제라든지 화학 제품 쪽에서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호황을 누린 기업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의 5배를 넘는 이자 보상 비율 500% 이상의 호황 기업의 비중이 40.9%에서 41.1%로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고 잘 안 되는 기업은 더 안 되는 수익성의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홍 경제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 간담회에서 고용 회복과 포용을 동반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추가적 재정 보강 조치, 즉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과 접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백악관이 민간 기업을 겨냥한 해외 해킹 조직의 랜섬웨어 공격에 잇따르자 민간 부분의 신속 대응 등 철저한 준비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랜섬웨어를 테러 공격에 준하는 수사 대상으로 격상했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현지 시각 3일 앤 뉴버거 백악관 사이버 신흥기술 담당 국가안보부 보좌관이 기업 임원과 재계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킹이 기업에 불러올 심각한 위협을 민간 부분이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뉴버거 부 보좌관은 어떤 기업도 랜섬웨어 목표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기업이 사이버 공격 위협을 논의하고 신속히 복구할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획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다수의 인증 절차 실행, 보안팀 강화, 정기적인 백업과 업데이트 테스트, 운영 네트워크에 대한 인터넷 접속 분리 및 제한 등을 권고했습니다. CNN은 백악관의 공개 서한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산과 기술 기업에 대한 자국민의 주식 거래를 통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현지 시간 3일 바이든 대통령이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과 개인의 상장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민은 증시에 상장된 이들 중국 기업이나 그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과의 유가증권 매입이나 매도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군산 복합체가 일으킨 위협과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추가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 블랙리스트 31개 기업에 28곳이 추가돼 총 59개로 늘었습니다. 영국은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백신 접종 선도국입니다. 그런데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 때문에 포르투갈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다시 자가격리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여행객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영국이 포르투갈을 입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녹색 국가 그룹에 넣은 지 한 달도 못 돼 다시 빼서 황색 국가에 올렸습니다. 이는 포르투갈을 방문했다 돌아올 경우엔 열흘 동안 격리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당국은 이 조치는 오는 8일 새벽 4시부터 시행되며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One is the positivity rate has nearly doubled since the last review in Portugal. And the other is that there's a sort of Nepal mutation of the so-called Indian variant, which has been detected. 아울러 이집트와 스리랑카, 바레인 등 7개국은 자국민 외 입국 금지인 적색 국가에 추가했습니다. 적색 국가 대상은 5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여행객들의 일정이 뒤죽박죽 됐습니다. I understand, but we can't quarantine when we come back. We've got for work, so we've just had to cancel everything. But we just literally missed the cut-off to change our flight. We have to do it within 2 hours, so we can't even get the money back. Well, because we literally heard about it yesterday, and the flight was booked yesterday. We were very, very thankful because it would have been another 10 days again, or could have been even longer. 영국은 이미 성인 인구의 절반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한때 하루 2,000명대로 내려갔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3, 4천 명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오는 21일 모든 봉쇄 조치를 풀겠다는 당초 계획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전 세계에서 접종된 코로나19 백신이 20억 회분을 넘었다고 AFP 통신이 자체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AFP 통신은 한국 시간으로 3일 오후 6시 15분 기준 215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최소 21억 969만여 번의 접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로 10명 중 6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2차 접종률 기준으로는 캐나다 59%, 영국 58.3%, 칠레 56.6%, 미국 51%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접종된 백신의 60%가량을 중국과 미국, 인도 등 인구 대국 3곳이 차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1차로 접종받은 뒤 2차는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해도 효능 등에 있어서 결점이 없다는 독일 연구진의 중간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베를린 사리티 병원의 라이프 에릭 잔더 연구팀은 현지 시간 3일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보건 업무 종사자 340명 중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받은 이들과 1, 2차 모두 화이자를 접종받은 사람들을 비교한 결과 교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효능 또는 소화에 있어서 결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0주에서 12주 간격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했을 때 소화되는 정도나 면역 반응은 3주 간격으로 화이자 백신을 2차례 접종했을 때와 같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샤르테 병원의 이번 중간 연구 결과는 이후 외부 전문가들과의 검증을 거쳐서 학술지에 게재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코로나19의 기원이 동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도 연구소 유출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간 3일 CNN 방송에 출연해서 최근 공개돼 논란이 된 자신의 과거 이메일 내용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버즈피드 뉴스 등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부터 6월 파우치 소장의 이메일을 입수해 최근 공개했습니다. 이메일 중에는 미국의 비영리 기구로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에 자금을 댄 에코웨스얼 라이언스의 임원이 지난해 4월 자연 기원을 뒷받침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우치 소장은 여전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원은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옮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다른 기원,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게 연구실 유출이었을 수 있다는 데에서 전적으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항상 말해왔고 오늘도 그렇게 말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독자적인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내놓고 미국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14억 중국 인구를 시장으로 초기에는 어느 정도 사용자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에 맞서 독자 생존의 상징적인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iOS와 안드로이드 등 미국이 지배하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즉 OS에서 완전 탈피를 선언한 겁니다. 미국의 제재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더 이상 쓰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훅멍이라는 스마트폰 OS를
따로 만들어 정식 출시했습니다. 非常高兴能够代表华为消费者业务向大家发布最新的鸿蒙操作系统。 훅멍은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 TV, 냉장고, 그리고 자동차 내부 등에도 깔아서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 전자기기를 조작하는 이른바 사물 인터넷의 활성화도 겨냥한 겁니다. 화웨이는 훅멍 OS를 연내에 스마트폰 2억 대와 다른 기기 1억 대에 깔겠다는 계획입니다. 我们能够跟更多的知名的品牌进行了互联互通比如说空调、加湿器、灯光、锁、安防设备等等。 이를 위해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물론 가전업체 메이디, 드론업체 DJI 등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서 독자 생태계를 키워나가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咱们的技术的发展也会更快，更新换代也会更快，也会普及到更多的咱们人民的群众。主要是我觉得手机好用就行，所以对这件事没有太大的期待，也没有那么多的关注。 문제는 독자 OS를 사용하면서 다른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은 막힌다는 겁니다. 중국의 다른 제조업체들이 적극 참여할지도 아직은 변수입니다. 여기다 화웨이는 미국의 반도체 판매 규제로 이미 스마트폰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스마트폰 운영체제 독립을 선언한 것은 미국의 제재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지책입니다. 우선 중국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사용될지가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안전벨트 문제로 미국 내 차량 약 5천 대를 리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리콜한 차량 모델은 2018년에서 2020년식 모델 3와 2019년에서 2021년식 모델 Y입니다. 테슬라는 이들 차량의 앞좌석 안전벨트가 차량 앞창문과 뒷창문 사이에 있는 기둥, 이른바 B필터에 제대로 장착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9년에서 2021년식 모델 Y의 경우 뒷좌석 양측에 설치된 안전벨트의 리트랙터, 즉 안전벨트가 풀렸다가 자동으로 되감기게 하는 장치도 불량일 수 있다며 리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약 5,530대입니다. 최근 기업 서버용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수요가 증가하면서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북미 지역 SSD 점유율이 50%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타이완의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2분기 이후 데이터 센터 서버 출하량 증가로 기업용 SSD 구매가 늘고 있다면서 3분기 북미 지역 데이터 센터로 출하되는 SSD의 50% 이상을 삼성 제품이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파운드리의 용량 포화로 인해서 일부 SSD 부품도 공급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자체 조달 비중이 높아 SSD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자녀 백신 접종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60살 이상에게 우선적으로 자녀분을 배정하고 60살 미만은 카카오와 네이버 앱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